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2024년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 7위는 MBC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입니다. 서주현 작가가 쓰고 변영주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런 장르의 드라마가 마지막에 가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뒷심까지 단단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보면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는 고정우는 의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그런 친구가 딱 고정우고 당연히 인기도 많았죠. 그런데 이 인물은 어느 날 2명의 여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중요한 건 두 사건 모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시체가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이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학생 모두 정우와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이 사건 당일에 정우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가 정우를 향해 있었고, 또 어린 나이에 강압적인 수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죄를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뒤 정우는 출소해서 이 무천마을로 돌아옵니다. 이건 원작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그는 이 마을을 잠깐 들렸다가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또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10년 전 살해된 친구 한 명의 백골이 발견되면서 심적으로 큰 변화를 겪죠. 결국 정우는 마을에 남아 살인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진실이 드러날수록 두 학생을 죽인 건 정우도 아니고 한 명의 특정한 범인도 아닌 마을 사람 다수가 합심해 벌인 범죄라는 게 드러나죠. 많은 좋은 이야기가 그렇듯 이 작품 역시 주인공 정우가 진실을 파헤치기에 아주 불리한 상황과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출소했을 때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있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어머니마저 겉으로는 그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작품에선 고준 배우가 연기하는 노상철 형사와 김보라 배우가 연기하는 하설이 그 역할을 하죠. 재밌는 건 이 둘 다 외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정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봤고 그게 트라우마가 된 인물들입니다. 또 정우와 마찬가지로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자이든 타이든 무천시로 오게 된 인물들이죠. 이 두 인물의 시점에서 만약 정우를 살인자로 본다면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인물이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로 본다면 정우가 누명을 벗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까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은 후자의 이야기로 흘러가죠. 아마도 이 부분은 작가님의 의도였지 않을까 싶은데, 맨 처음 각 인물이 정우를 처음 만나는 씬을 보면 다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노상철 형사는 자신의 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쫓다가 오히려 정우에게 뺑소니범이라는 오해를 받죠. 또 하설은 무천가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정우에게 이곳은 가게 입구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오해하는 것도 쉽고 또 오해받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이 첫 만남부터 보여주고 있죠. 배우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이 두 분은 연기도 좋고 캐릭터도 잘 잡혀 있죠. 김보라 배우는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도 되게 본능적으로 작품 안에서 자기를 각인시키는 매력과 능력이 있고, 또 고준 배우도 너무 좋습니다. 이 캐릭터는 진실에 직진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능글맞고 아부까지 떨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입체적인 인물이죠.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고준 배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증거가 사라졌겠죠. 하지만 그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은 그대로 마을에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들 각자가 가진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진 기억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이 이기심을 꾹 참고 지켜보는 게 이 드라마의 재미이자 괴로움이죠. 이 마을 사람들끼리의 유대는 서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죠. 그게 연결고리처럼 이어져서 누구 하나 먼저 배신하지 않으면 이 유대는 깨지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정우가 돌아오고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누군가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이 연결고리도 하나씩 끊어지게 됩니다.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건
이 작품의 구조는 정우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믿고 사랑했던 친구나 어른들과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정우에게 감정이입해서 보다 보면 이 부분이 무척 가슴 아프죠.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사실과 진실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하지만 진실은 주관적이라 사실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인 신보영 사건을 예로 들면 건호가 10년 동안 땅에 묻어뒀다가 꺼내는 이 보영의 휴대폰을 비롯한 여러 물건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드러나자 사건을 은폐했던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유리한 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라고 확정하죠. 장원영 배우가 연기하는 김희도 형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형구탁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가 유도한 대로 이미 정우가 범인이란 자신만의 진실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우가 범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며 증거를 조작하죠. 장원영 배우가 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전 사실 이 말투랑 표정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고, 또 병원 원장으로 나오는 그 공정환 배우도 이분도 진짜 현실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는데 싶을 정도로 좋은 캐스팅과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작품은 정우가 찾은 증거를 바탕에 깔고 살인에 관여한 여러 인물이 각자 진실이라고 믿는 프레임을 보게 합니다. 이 과정이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은 게 되게 인간의 악하고 약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끔찍하죠. 그렇다고 이 작품이 라쇼몽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하고 끝나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명확한 진실을 제시한다는 게 저는 대중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면 사실 7위부터는 엄청 큰 단점을 가진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드라마엔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가 많지만 또 조금은 아쉬운 배우도 있어서 순간순간 몰입이 깨지는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사실 지금 연기파 배우라고 알려진 분들도 과거엔 연기로 비판을 받은 분들이 많죠. 배우는 한 작품이 끝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품에선 아쉽지만 다른 작품을 기대하고, 또 이것도 저한테는 사소한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제작비가 넉넉하진 않았구나 싶은 부분이 가끔씩 보이고, 근데 이것 역시 한정된 제작비에서 디테일을 살리는 것과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이야기에 힘을 싣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회에 되게 크게 울려 퍼지는 이 작품의 주제곡이 그 장면과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게 이 드라마의 팬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작품의 가장 좋아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면 권혜호 배우가 연기하는 형구탁이 아들이 죽고 나서 하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건 적어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살했고 더 이상 보호할 대상이 없어졌죠. 게다가 권호의 마지막 유언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서 진실을 더 깊숙이 은폐하는 쪽을 택하죠. 그리고 죽은 아들의 그 빈자리를 권력 욕구로 꾸역꾸역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이 지점까지 보게 되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의문이 들죠. 근데 이 작품의 창작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작품은 관객 스스로 답을 찾게끔 열어놓지만 이 작품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설령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벌인 악행일지라도 그 맨 밑바탕엔 내 이기심이 있다는 걸 이 작품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024년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 7위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었습니다. 곧 올라오는 6위도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